네, 강프로입니다. 자, 포스코 DX 보겠습니다. 오늘 2%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좋지 않고 고가 부근부터 하락폭이 조금 나오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주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하도 입고수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이 정도는 인증이 되어야 주식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제가 조회를 누르고 있는데 계속 껌뻑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 일단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기간은 1월 2일부터 2월 29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종가까지예요. 한 두 달 정도 동안 제 계좌 수익률은 93%다. 한 2배 가까이 계좌 수익을 냈다. 근데 제가 계좌 수익률을 이야기를 드리는 건 요 내용 때문이에요. 손실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운 좋게 종목 잡을 수 있죠. 근데 계좌 수익은 운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토대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매매를 하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는지 그 내용부터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여니까 일단 코리아 FT가 나오는데 오늘도 그쵸 11%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2월 초부터 공략을 한 결과 몇 프로예요? 28.8%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한다. 그리고 코리아 FT 언제부터 공략했는지 보면 보세요. 2월 2일 코리아 FT 시장감에서 8시 53분 정확하게 진행되죠. 2월 3일 날도 코리아 FT 사라 장 시작 전에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매매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28% 수익, 그렇죠? 정확하게 매매된 내용이 있고 오늘 또 공략을 한 거다. 즉 조정 구간을 다 지나고 확인해서 매수했을 때, 그렇죠? 오늘도 11% 상승세. 근데 어떤 종목이에요?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매매됐는지 보면 자, 보세요. 오늘 10% 상승 마감이 됐는데 제가 3일째 지금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죠. 이런 상황을 왜 만들겠어요? 당연히 신고가 구간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10% 상승세.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 다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코리아 FT 같은 거는 오늘 또 공략한 내용 아까 전에 보여드렸고요. 올려서 보더라도 다 맞습니다. 뭐 스튜디오 미르도 그렇고 QRT 이날 상한가 고영은 조금 아쉽게 오늘 제가 손절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보세요. 우리 기술 투자 그쵸? 매수 매도 매수 오늘 급등 또 매수 그쵸? 비트코인 때문이죠.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한다. 자, 정말 내가 진짜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소통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쵸? 와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가하시고 그리고 내가 모르겠다 하는 부분을 다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매매하는 거 배워야 돼요. 진짜 주식시장 쉽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부분을 제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돈을 안 받습니다. 돈을 안 받는 이유가 채널 성장을 위해서예요. 채널 성장을.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는 받는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자 10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종목을 하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죠. 신고가 종목만 매매를 한다는 거고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포스코 DX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그러면 왜 포스코 DX를 보고 있는지 이제 명확히 보이시죠?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신고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가가 먼저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먼저 좋아지고 주가가 실적을 확인하고 폭등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먼저 올라가잖아요. 그 뒤에 실적이 따라붙어요. 근데 만약에 가격이 올라갔는데 실적이 따라붙지 않는다. 호재거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근데 이게 아니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돼요? 급락합니다. 근데 급락을 언제 해요? 올라가고 나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르는 종목을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포스코 DX는 오르는 종목이에요? 내리는 종목이에요? 횡보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왜 횡보할까요? 가격이 먼저 올라가고 실적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실적과 가격의 괴리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포스코 DX의 시가총액은 8조, 그리고 이 고가 대비해서는 10조. 그렇죠. 10조예요. 근데 여기서 실적을 딱 보잖아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1106억이 23년도 실적이에요. 23년도 실적. 자, 그럼 답 나왔죠? 23년도 실적이 1100억. 시가총액은 11조가 최대치. 몇 배예요, 이거? 100배잖아요, 100배. 애플의 이 멀티플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애플의 멀티플이 30배 수준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요. 엔비디아는 그거보다 최근에는 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비율대로 봐야 된다. 근데 그 비율이 사실 세계 최고의 기업이 받고 있는 멀티플보다는 그거보다는 더 많이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정이 들어오는 거라고요. 근데 스마트 팩토리를 포함해서 AI 로봇 관련된 내용은 사실상 성장 산업이 될 수밖에 없고 수요가 꾸준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인건비는 앞으로 계속해서 오를 거고, 그리고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뭐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인건비에 대해서 세이브를 시킬 수 있는, 즉 기업 측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게 스마트 팩토리예요. 그리고 앞으로 인건비가 올라가는,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 내용 때문에 포스코 DX는 앞으로 성장 산업군의 스마트 팩토리가 포화 상태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거의 뭐 한 50% 정도, 막 그 한국에 있는 공장, 세계에 있는 공장들이 막 40%, 50% 정도가 스마트 팩토리화 되기 전까지는 주가는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거기서 이제 파일을 나누겠죠. 근데 거기에 기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먼저 올라갔고 실적이 이렇게 따라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건데,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보유하지 않고 매매할 수 있는 스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제가 HLB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HLB 딱 보시면요. 정확하게 이렇게 딱 나오죠. 보세요. 신고가 매매했나요? 안 했죠. 조정 싸게 살라고 덤볐나요? 안 했죠. 확인하고 매수하고 보유했을 때 일주일 만에 31.9% 수익. 이런 매매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 DX는 길게 보지만 짧게 보면 요 구간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요 구간을. 그렇죠. 어디서 뭐 지지받을 거다, 여기는 돌파를 할 거다, 여기는 이탈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은 헛소리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냥 확인하고 매수하면 돼요. 단지 거기서 타점을 어떻게 잡을 건지 그 내용이 중요하다. 그럼 타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포스코 DX만 봐야 될까? 아니에요. 기준이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이게 뭐 협동 로봇 쪽이잖아요. 근데 그 구간에서 기준치는 포스코 DX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일단 제일 크니까. 근데 이놈도 만만치 않고 이놈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최근에 많이 올랐다 보니까 조정 구간이 있고요. 그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포스코 DX가 당장에는 강할 수 없다는 거지. 근데 아까 전에 제가 HLB 매매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보유를 하지 않고 우리가 추적 관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즉 기준을 잡고 내가 타점을 잡으라는 거예요. 어떤 종목이 먼저 가면 그게 기준이 됩니다. 기준. 그렇죠? 그럼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가격대를 잡고 타점을 잡는 거예요. 그걸로. 그렇죠? 그러면 기준이 바뀔 테니까 가격이 바뀌겠죠. 그래서 그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합니다. 그렇죠? 뭐 그래서 진짜 뭐 내가 그 포스코 DX의 타점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해요. 근데 구독과 좋아요만 꼭 눌러주시고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을 어떻게 잡는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포스코 DX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단기 뭔가요? 단기. 아까 전에 제가 매매한 내용 다 보여드렸죠? 2주입니다. 2주. 2주 동안 뭐 해야 돼요? 수익 전환. 2주 동안 수익 전환 시키려면 뭐 해야 돼요? 가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이게 매매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가격을, 그러니까 잘 사야 잘 파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무엇보다 알아야 될 건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한 부분이. 자, 그래서 이 내용도 제가 무료 공개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여기 DX, 자 DX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포스코 DX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가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만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무엇보다 이 내용은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가격이 먼저 반영된다. 무엇보다 실적보다. 즉 가격이 올라가는 건 실적이 좋아질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신고가가 발생을 하고 그 종목이 발전해서 주도주가 된다. 답 나왔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 대입해서 보면 지금 신고가 종목이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 종목을 어떤 식으로, 어떤 관점으로, 뭐 어떤 식으로 분류해서 잡을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